가을 오후에 햇살이 유난히 따스한 날이었다. 도심 한복판의 청담공원, 분수대 옆 낡은 나무 벤치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강태수, 78비 할아버지. 매일 오후 2시. 빗속에도, 눈보라 속에도 그는 반드시 그곳에 있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 벤치 왼쪽 끝자리에 단정히 앉아 분수대를 바라보는 모습은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공원 관리인 박진수는 이미 이 광경에 익숙해져 있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한 지 15년. 그는 할아버지가 비 오는 날에도 한겨울에도 그 벤치를 지키는 모습을 지켜봐 왔다. 할아버지, 오늘도 나오셨네요. 진수가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태수는 온화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안 올 수가 있나. 그의 대답은 언제나 짧고 담담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벤치 옆자리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다. 누가 앉으려 하면 태수는 조용히 손을 저으며 말렸다. 여기는 자리가 있어요라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위한 자리.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태수는 조용한 전설이 되어 있었다. 저 할아버지, 20년째 저러신데요. 무슨 사연이 있나 봐요. 사람들은 궁금해했지만 감히 물어보지 못했다. 태수의 손에는 늘 낡은 가죽 지갑이 들려 있었다. 세월의 때가 묻어 색이 바랜 그 지갑을 그는 가끔씩 꺼내 들여다보곤 했다. 무언가를 확인하듯, 무언가를 되새기듯. 오후 4시가 되면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확히 2시간. 하루도 빠짐없이 20년간 변하지 않은 그의 루틴이었다. 일어서기 전 그는 항상 벤치를 쓰다듬었다. 마치 오랜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듯. 내일 또 올게. 그가 벤치에게 속삭이는 것을 진수는 여러 번 목격했다. 혼잣말처럼, 약속처럼.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태수의 손녀 강민지가 공원을 찾았다. 25의 민지는 대학원 논문 때문에 할아버지를 자주 뵙지 못했던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 할아버지. 민지의 목소리에 태수는 고개를 돌렸다.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가 이내 반가운 미소를 지었다. 민지야, 어쩐 일이니? 할아버지 만나러 집에 갔는데 안 계셔서요. 아버지가 여기 계실 거라고 하셔서요. 민지는 할아버지 옆에 앉으려다 말았다. 할아버지가 평소처럼 손을 저었기 때문이다. 이쪽으로 와라. 태수는 자신의 반대편, 벤치 오른쪽 끝을 가리켰다. 민지는 고개를 갸웃하며 그쪽에 앉았다. 할아버지와 손녀 사이, 비어있는 가운데 자리가 묘하게 느껴졌다. 할아버지, 여기 매일 오시는 거예요? 응, 매일. 왜요? 집에서 쉬시지. 태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분수대에서 떨어지는 물줄기를 바라보며 먼 곳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할아버지랑 약속이 있거든. 할아버지요? 돌아가신 할머니요? 민지의 물음에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서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노랗게 바랜 편지지. 떨리는 손글씨가 가득했다. 여보, 우리 그 벤치에서 다시 만나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었다. 민지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할머니가 이걸... 응, 떠나시기 일주일 전에 주셨지. 태수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2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다. 민지야, 할아버지 말이야. 태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랜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였다. 이 벤치가 할아버지한테는 특별한 곳이란다. 분수대의 물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다.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 비어있는 자리에도 따스한 빛이 내려앉고 있었다. 태수는 눈을 감았다. 50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1974년 여름, 28배 강태수는 청담동 작은 시계방에서 수리공으로 일하고 있었다. 정밀한 손놀림으로 고장 난 시계를 고치는 일. 그에게는 천직이었다. 어서 오세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손님에게 태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 김연희 25의 그녀는 고장 난 회중시계를 들고 있었다. 이거 고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유품이에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태수는 시계를 받아들었다. 오래된 은재 회중시계. 안쪽에는 섬세한 조각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돋보기로 시계를 들여다보며 진단했다. 태엽이 끊어졌네요. 부품을 구해야 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연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 미소의 태수는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일주일 후, 연희는 약속대로 다시 왔다. 태수는 정성스럽게 수리한 시계를 건넸다. 고맙습니다. 얼마죠? 아, 그냥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품 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요. 아니에요. 받으셔야죠. 둘의 실랑이 끝에 연희는 커피 한 잔을 사주기로 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둘의 인연이었다. 가게 근처 다방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연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시계 수리하시는 게 참 멋있어 보여요. 그냥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부러워요. 전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하셔서. 연희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다. 태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슬픈 눈빛이 마음에 걸렸다. 그림이요? 어떤 그림을 그리시는데요? 풍경화요. 특히 이 동네 공원이 좋아요. 청담공원 아세요? 네, 알죠. 제가 사는 집이 거기 근처거든요. 정말요? 저도 자주 가요. 분수대 옆 벤치에 앉아서 스케치하는 걸 좋아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퇴근 후 공원에서, 주말 오후 다방에서 대화를 나눌수록 태수는 연희에게 끌렸다. 한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태수는 용기를 냈다. 연희 씨, 오늘 청담공원 같이 갈래요? 좋아요. 공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분수대 옆 나무 벤치에 앉았다. 연희가 좋아하던 그 벤치였다. 여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분수대에서는 시원한 물줄기가 솟아올랐다. 연희는 스케치북을 꺼냈다. 분수대를 그리기 시작했다. 태수는 그런 그녀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다 그렸어요. 연희가 스케치북을 보여주었다. 분수대와 벤치, 그리고 그 옆에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저희를 그리신 거예요? 응, 기념으로요. 오늘이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아서. 연희의 말에 태수의 심장이 뛰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연희 씨, 저 할 말이 있는데요. 뭔데요? 저 연희 씨가 좋습니다. 사귀어 주시겠습니까? 침묵이 흘렀다. 태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연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얼굴이 빨개진 채로. 네,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다.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연희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응, 나도 태수 씨 좋아했어요. 그 순간 태수는 용기를 내어 연희의 손을 잡았다. 처음 잡아보는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고맙습니다, 연희 씨. 이제 말 편하게 해요. 그럼, 연희야? 응.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연스럽게 입술이 가까워졌다. 첫 키스.
분수대 옆 벤치에서 여름 햇살 아래에서 두 사람의 첫 키스는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 벤치 잊지 말자. 태수가 말했다. 응, 우리 특별한 장소다. 연희가 대답했다. 그날 이후 그 벤치는 두 사람만의 장소가 되었다. 데이트를 하고 돌아올 때면 반드시 들렀다. 벤치에 앉아 하루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꿈꿨다. 나중에 결혼하면 여기 자주 오자. 응, 아이들도 데리고 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올 거야. 약속이야? 약속이지.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그 벤치에서 만든 수많은 약속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약속이었다. 1975년 봄. 강태수와 김연희는 결혼했다. 작은 예식장에서 올린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여보, 우리 청담공원 한번 갈까? 신혼여행도 제대로 가지 못한 두 사람은 결혼식 다음 날 그 벤치를 찾았다. 이제는 부부가 된 채로 신혼부부가 여기서 뭐 해? 지나가던 할머니가 웃으며 물었다. 여기가 우리 처음 만난 곳이에요. 연희가 수줍게 대답했다.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갔다. 세월이 흘렀다. 1977년 처자들 민수가 태어났다. 태수는 시계방을 조금씩 키워나갔고 연희는 아이를 키우며 틈틈이 그림을 그렸다. 여보, 민수 데리고 공원 갈까? 주말이면 세 식구는 청담공원을 찾았다. 그 벤치에 앉아 아이에게 젖병을 물리고 유모차를 밀며 산책했다. 1982년 딸 민경이가 태어났다. 이제 넷이 된 가족은 더 자주 공원을 찾았다. 아이들이 분수대에서 뛰어노는 동안 태수와 연희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여보, 우리 참 행복하다. 연희가 태수의 팔에 기대며 말했다. 응, 나도 그래. 태수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20년 전 첫 키스를 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부모가 되어 앉아 있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아이들이 자라고 태수의 시계방은 동네에서 소문난 가게가 되었다. 연희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미술 강사로 일하며 꿈을 이뤘다. 1990년대 민수가 대학에 입학했다. 민경이도 고등학생이 되었다. 아이들이 커가는 동안에도 태수와 연희는 변함없이 그 벤치를 찾았다. 엄마, 아빠, 왜 맨날 여기만 와요? 16의 민경이가 투덜거렸다. 여기가 우리한테 특별한 곳이거든. 연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었어요? 응. 엄마 아빠가 처음 사귀기로 한 곳이야. 첫 키스도 여기서 했고. 엄마, 그런 거 말하지 마요. 민경이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태수와 연희는 마주보고 웃었다. 2000년대가 되었다. 민수가 결혼을 했고 2003년에 손녀 민지가 태어났다. 태수와 연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다. 할아버지, 여기가 어디예요? 어린 민지를 안고 공원에 온 태수가 벤치에 앉았다. 여기는 할아버지랑 할머니의 특별한 장소란다. 왜 특별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처음 사랑한다고 말한 곳이거든. 민지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연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50년의 시간, 두 사람은 그 벤치와 함께 늙어갔다. 벤치의 나무도 색이 바래고 금이 갔지만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태수와 연희의 사랑처럼. 여보, 우리 100살까지 살면서 여기 오자. 그래, 100살까지. 두 사람은 주름진 손을 맞잡았다. 50년 전 처음 손을 잡았던 그 자리에서.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2004년 가을, 연희가 쓰러졌다. 병원에서 돌아온 진단은 췌장암이었다. 말기입니다. 길어야 6개월. 의사의 말에 태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연희는 오히려 담담했다.
여보, 괜찮아. 우리 50년이나 함께 했잖아. 무슨 소리야. 100살까지 함께 하기로 했잖아. 태수는 연희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병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번 치료를 받으면서도 연희가 가장 가고 싶어 한 곳은 청담공원이었다. 휠체어를 타고라도 그 벤치에 가고 싶다고 했다. 여보, 미안해.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벤치에 앉은 연희가 말했다.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앞으로도 계속 여기 올 거야. 어떻게? 내가 대신 올게. 매일. 우리 둘 몫으로.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연희는 그런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나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나 떠나면 이 벤치에서 나 기다려줘.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응, 그럴게. 두 사람은 오랫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그 시간을. 2005년 2월, 연희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병원 침대에 누운 그녀는 이제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어느 날 밤, 연희가 태수를 불렀다. 여보, 왜 말해? 태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침대 옆에 앉았다. 서랍에 편지가 있어. 나중에 읽어줘. 편지? 응, 내가 떠나고 나서 읽어. 연희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미어졌다. 알았어. 근데 연희야, 가지 마. 제발. 여보, 고마웠어. 행복했어. 나도 너무 행복했어. 태수는 아내의 손에 입을 맞췄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2005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연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태수의 손을 잡은 채로, 연희야, 연희야. 태수는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태수는 집에 홀로 남았다. 텅 빈 집. 아내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없었다. 며칠이 지나 태수는 연희가 말했던 편지를 찾았다. 서랍 깊숙한 곳에 놓여 있던 하얀 봉투.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노란 편지지에 아내의 글씨가 있었다. 병원에서 힘들게 썼을 글씨들. 태수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여보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곁에 없겠죠. 미안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100살까지 함께하기로 했는데, 하지만 여보, 후회는 없어요. 우리 50년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기적이었어요. 여보, 부탁이 있어요.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나는 당신 곁에서 행복하게 살다 갔어요. 그리고 우리 그 벤치 기억하죠? 분수대 옆 우리 벤치. 거기서 우리 처음 만났고, 처음 사랑을 고백했고, 첫 키스를 했죠. 아이들 데리고 가서 웃었고, 손자 안고 앉아서 이야기했고, 우리 일생을 함께한 곳. 여보, 나 거기서 기다릴게요.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그 벤치에서 다시 만나요. 사랑하는 당신, 영원히 당신의 연희. 편지를 다 읽은 태수는 한참을 울었다. 편지를 가슴에 안고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연희야, 연희야. 다음 날 오후 2시, 태수는 청담공원을 찾았다. 분수대 옆 벤치로 걸어갔다. 50년간 아내와 함께했던 그 자리. 벤치 왼쪽 끝에 앉았다. 오른쪽 자리는 비워두었다. 아내를 위한 자리. 연희야, 왔어. 태수는 빈자리를 향해 말했다.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지? 나 여기 있을게. 매일 올게. 바람이 불어왔다. 따스한 봄바람.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날부터 태수는 매일 오후 2시
그 벤치를 찾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하루도 빠짐없이. 처음에는 아들 민수가 걱정했다. 아버지, 매일 가시지 않아도 돼요. 아니다. 약속했어. 엄마가 여기서 나 기다리래. 아버지. 민수야, 아버지 혼자 있게 해줘. 엄마랑 시간 보내는 거야. 태수는 아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에게는 아내와의 약속이 더 중요했다.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다. 태수는 변함없이 그 벤치를 지켰다. 할아버지, 왜 매일 여기만 오세요? 자란 손녀 민지가 물었다. 할머니 기다리는 거야. 할머니는 돌아가셨잖아요. 아니야. 할머니는 여기 계셔. 항상. 태수는 빈자리를 가리켰다. 민지는 할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20년. 태수는 20년간 그 자리를 지켰다. 편지를 가슴에 품고 아내를 기다리며. 연희야, 오늘도 왔어. 그의 일과는 변하지 않았다. 오후 2시에 도착해서 4시에 떠나는 것. 정확히 2시간. 사람들은 그런 태수를 보며 수군거렸다. 어떤 이는 안타까워했고, 어떤 이는 감동했다. 하지만 태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에게는 오직 아내와의 약속만이 중요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태수는 청담공원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있는 노인. 사람들은 그를 벤치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공원 관리인 박진수는 태수와 가장 친한 사이가 되어 있었다. 15년 전 이 일을 시작한 이래 그는 매일 태수를 마주쳤다. 할아버지, 오늘 날씨 좋네요. 진수가 인사를 건넬 때마다 태수는 온화하게 답했다. 그러게. 연희가 좋아했을 날씨야. 항상 아내 이야기였다. 진수는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2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을 매일 이야기하다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되었다. 태수에게 아내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 그 벤치 옆자리에. 진수 씨, 저 벤치 좀 잘 관리해줘요. 태수가 부탁했다. 당연하죠. 할아버지 전용 벤치인데요. 전용이 아니라 연희 자리예요. 태수는 빈자리를 쓰다듬었다. 진수는 그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다. 공원을 자주 찾는 사람들 사이에서 태수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퍼져 있었다. 아침 산책을 나오는 주민들, 점심시간에 벤치를 찾는 직장인들, 오후에 아이들과 오는 엄마들, 모두가 태수를 알았다. 저 할아버지, 20년째 저러신데요. 와, 정말 대단하시다. 사랑이 저렇게 깊을 수가 있나요? 사람들은 감탄했다. 어떤 이들은 태수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렸다. 진짜 사랑을 보여주는 할아버지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은 많은 공감을 얻었다. 댓글들이 달렸다. 눈물 났어요. 이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죠. 우리 할아버지도 할머니 돌아가시고 매일 사진 보신대요. 이해가 돼요. 나도 저런 사랑 하고 싶다. 하지만 태수는 자신이 유명해진 것도 몰랐다. 그저 매일 묵묵히 아내를 기다릴 뿐이었다. 어느 봄날 젊은 커플이 태수에게 다가왔다. 할아버지, 저희가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할머니 기다리신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감동이에요. 여자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아, 그래요? 태수는 쑥스러워했다. 저희도 할아버지처럼 오래오래 사랑하고 싶어요. 축복해 주세요. 커플은 태수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태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고맙네요. 젊은이들, 서로 아끼고 사세요. 사랑은 매일 표현하는 거예요. 네, 할아버지. 커플은 환하게 웃으며 떠났다.
태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과 연희도 저랬었지. 50년 전,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왔다. 무더운 날씨에도 태수는 어김없이 벤치에 앉았다. 할아버지, 너무 더운데 집에 계세요. 진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연희도 더위 잘 탔는데 혼자 두면 안 되지. 할머니는, 진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태수는 알고 있었다. 아내가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에게 아내는 여전히 곁에 있었다. 진수 씨,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지켜야 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태수의 말에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태수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사랑이 무엇인지, 약속이 무엇인지. 가을이 왔다. 단풍이 물들고 낙엽이 떨어졌다. 태수는 떨어진 낙엽을 주워 빈자리 옆에 두었다. 연희야, 낙엽 예쁘지? 내가 좋아하던 계절이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지나가던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닦았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렸다. 공원은 하얗게 변했다. 태수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벤치에 앉았다. 할아버지, 오늘은 좀 쉬세요. 너무 추워요. 민경이가 아버지를 찾아왔다. 안 돼. 엄마 혼자 두면 추워. 아버지. 민경이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다. 아버지의 눈빛이 너무 단호했다. 민경아, 아버지 괜찮아. 걱정하지 마. 태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민경이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20년. 사계절이 20번 바뀌었다. 하지만 태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그 벤치에 아내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다. 연희야, 나 여기 있어. 항상 여기 있을게.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하지만 그 마음은 결코 흩어지지 않았다. 2024년 가을, 25의 민지는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논문 주제는 장기적 애도와 심리적 적응이었다. 연구를 하면서 민지는 자꾸 할아버지가 떠올랐다. 20년간 매일 같은 장소를 찾는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머니를 기다리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왜 그러실까? 건강하지 못한 애도 방식일까? 아니면 나름의 치유 과정일까? 궁금증이 커졌다. 민지는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결심했다. 그날 오후, 민지는 청담공원을 찾았다. 할아버지는 예상대로 벤치에 앉아 계셨다. 할아버지. 민지의 부름에 태수는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이내 반가운 미소를 지었다. 민지야, 어쩐 일이니? 할아버지 만나러 왔어요. 할아버지랑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민지는 할아버지 옆자리, 가 아닌 반대편에 앉았다. 할아버지와 민지 사이, 비어있는 자리. 할아버지, 여기 정말 매일 오시는 거예요? 응, 매일. 비 오는 날도요?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하루도 안 빠지고. 힘들지 않으세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힘들지 않아. 할머니 만나러 오는 건데. 민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돌아가셨잖아요. 알지. 하지만 여기 계셔. 태수는 빈자리를 가리켰다. 여기가 우리 특별한 곳이거든. 할머니가 여기서 기다리래. 민지는 가슴이 뭉클했다.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슬픔이 아닌 평화가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 그 이야기 좀 더 들려주실래요? 할머니랑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50년 전 여름날의 첫 만남. 시계방에 들어온 젊은 여자. 회중시계를 고치면서 시작된 인연. 민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처음 듣는 할머니의 모습들.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할머니. 이 벤치에서 스케치를 하던 할머니.
그래서 여기서 고백을 했어. 그리고 태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얼굴이 약간 붉어졌다. 첫 키스를 했지. 할아버지. 민지가 놀라며 소리쳤다. 태수는 쑥스럽게 웃었다. 그때가 참 좋았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지. 태수는 계속 이야기했다. 결혼 후의 일들, 아이들이 태어나고 함께 이 공원을 찾던 일들, 너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여기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쳤어. 할머니는 옆에서 응원했지. 정말요? 응. 내 고모도 여기서 처음 걸음마를 했어. 가족의 역사가 담긴 장소. 민지는 처음 알았다. 이 벤치가 가진 의미를. 할아버지, 그럼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할머니가 편지를 남기셨어. 태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서 오래된 편지를 꺼내 보여주었다. 민지는 편지를 읽었다. 할머니의 글씨. 떨리면서도 또렷한 글씨. 우리 그 벤치에서 다시 만나요라는 마지막 문장. 할머니가. 이렇게. 민지는 눈물이 났다. 할머니의 마음이, 할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매일 여기 오시는 거예요? 응. 약속했잖아. 여기서 기다리겠다고. 할아버지. 민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주름지고 거친 손. 하지만 따뜻한 손. 할머니 많이 보고 싶으시죠? 응. 매일 보고 싶어. 근데 이렇게 여기 오면 할머니가 곁에 있는 것 같아. 태수는 빈자리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너무나 애틋했다. 할머니가 여기 앉아 계시는 것 같아. 날 보고 웃는 것 같고. 민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할아버지를 꼭 안았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분명 할아버지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길 바라지. 태수는 손녀의 등을 토닥였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오후 4시가 가까워졌다. 민지야, 할아버지, 이제 가야 해. 벌써요? 응, 매일 4시에 가거든. 할머니한테 내일 또 온다고 인사하고.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빈자리를 향해 말했다. 연희야, 내일 또 올게. 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이것은 병적인 애도가 아니었다. 이것은 사랑이었다.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짜 사랑. 할아버지, 제가 같이 걸어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공원을 나서면서 민지가 물었다. 할아버지,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태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할머니 만날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여기 올 거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말리고 싶지 않았다. 이것이 할아버지가 선택한 방식이었다. 할머니를 사랑하는 방식. 할아버지, 전 할아버지 멋있어요. 뭐가? 할머니를 그렇게 오래 사랑하시는 거요. 태수는 손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민지야,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해.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네, 할아버지. 두 사람은 저녁 노을 속을 걸었다. 할아버지와 손녀,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할머니가 함께하고 있었다. 2024년 11월, 태수는 78이 되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벅찼다. 아버지, 병원 가세요. 검진 좀 받으셔야죠.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아버지. 하지만 태수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병원에 가면 시간을 빼앗긴다. 그 시간에 벤치에 가야 했다. 11월의 어느 날, 태수는 평소처럼 오후 2시에 공원을 찾았다. 하지만 걸음이 무거웠다. 숨이 찼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진수가 달려왔다. 태수의 얼굴이 창백했다. 괜찮아요. 좀 쉬면 돼요. 태수는 벤치에 앉았다.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이상하네. 오늘 유난히 힘드네. 하지만 태수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연희가 기다리고 있었다. 연희야, 미안해. 오늘 좀 늦었지? 태수는 빈자리를 향해 말했다. 진수는 그 모습이 안타까웠다. 할아버지,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야. 나 괜찮아.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진수는 자리를 뜨지 못했다. 불안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태수가 갑자기 몸을 떨었다. 진수가 깜짝 놀라 다가갔다. 할아버지. 괜찮아. 태수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통증이 밀려왔다. 진수는 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청담공원입니다. 노인분이 쓰러지셨어요. 구급차가 도착했다. 태수를 들것에 옮겼다. 태수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벤치를 바라보았다. 연희야. 미안해. 그가 중얼거렸다. 구급대원들은 그를 병원으로 실어갔다. 병원에서 돌아온 진단은 심근경색이었다. 다행히 빨리 조치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했다. 최소한 달은 입원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나 공원에 가야 해요. 환자분, 지금 상태로는 위험합니다. 아니에요. 약속이 있어요. 매일 가야 한다고요. 태수는 버텼다. 가족들이 말려도 소용없었다. 아버지, 1달만 참으세요. 건강 회복하시고 가시면 되잖아요. 안 돼. 20년간 하루도 안 빠졌어. 지금 빠질 수 없어. 태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민수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다. 결국 태수는 일주일 만에 퇴원했다.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환자분 책임입니다. 다시 쓰러지면 이번엔 위험할 수 있어요. 알아요. 그래도 가야 해요. 퇴원한 다음 날, 태수는 어렵게 공원으로 갔다. 걸음이 느렸다. 숨이 찼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할아버지. 진수가 놀라 달려왔다. 퇴원하신 거예요? 병원에 계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연희 기다리게 할 수 없어요. 태수는 벤치에 앉았다. 일주일 만에 앉는 자리. 눈물이 났다. 연희야, 미안해. 일주일이나 못 왔어. 그는 빈자리를 쓰다듬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연인처럼. 보고 싶었어. 매일 병원에서 생각했어. 지나가던 사람들이 태수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헌신이, 그의 사랑이 느껴졌다. 민지가 할아버지를 찾아왔다. 퇴원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다. 할아버지, 병원에 계셔야죠. 민지야. 태수는 손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는 괜찮아. 여기 있으면 힘이 나. 하지만, 민지야, 할아버지 마음 알아줘.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민지는 할아버지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살아갈 이유가 담겨 있었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대신 무리하지 마세요. 응, 고맙다. 그날 이후로도 태수는 계속 공원을 찾았다. 건강이 나빠졌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가족들은 결국 받아들였다. 아버지에게 저 벤치는 삶의 이유구나. 민수는 깨달았다. 그리고 더 이상 말리지 않기로 했다. 11월의 마지막 날. 첫눈이 내렸다. 태수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공원에 갔다. 벤치는 눈으로 덮여 있었다. 그는 손수건으로 눈을 쓸어냈다. 연희야, 첫눈이야. 내가 좋아하던 첫눈.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송이가 내려왔다.
마치 연희가 보내는 선물 같았다. 고마워. 이렇게 예쁜 눈을 보여줘서. 태수는 눈을 감았다. 연희의 얼굴이 떠올랐다. 젊었을 때의 모습. 웃는 얼굴. 조금만 기다려. 곧 갈게. 그는 마음속으로 약속했다. 오래지 않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다. 12월이 되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공원은 장식으로 화려해졌지만 태수에게는 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벤치만 보였다. 민지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논문 주제로 삼기로 했다. 하지만 단순한 연구가 아니었다. 할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어느 날 민지가 말했다. 내 이야기를? 네. 할머니와의 사랑 이야기. 20년간 벤치를 지킨 이야기. 태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써라. 연희 이야기라면 좋지. 민지는 본격적으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와 인터뷰를 하고 가족들에게도 이야기를 들었다. 할머니는 정말 특별한 분이셨어. 고모 민경이가 말했다. 항상 웃으시고 다정하셨지.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에 아버지한테 편지를 남기셨어. 그 편지를 받고 아버지가 많이 우셨지. 민지는 그 편지를 다시 읽었다. 할머니의 마음이 느껴졌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 우리 그 벤치에서 다시 만나요. 이 문장의 의미는 무엇일까? 민지는 궁금했다. 단순히 나중에 만나자는 뜻일까?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 민지는 공원관리인 진수를 찾아갔다. 진수 씨, 할아버지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할아버지가 여기 오시면 어떤 모습이세요? 진수는 잠시 생각했다. 행복해 보이세요. 그 벤치에 앉아 계시면 정말 평화로운 표정이세요. 슬퍼 보이진 않으세요? 처음엔 슬퍼 보이셨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행복해 보이세요. 할머니와 함께 있는 것처럼. 진수의 말에 민지는 무언가 깨달았다. 그래, 할아버지는 슬퍼서 오시는 게 아니야. 할머니를 만나러 오시는 거야. 민지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50년 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 그들이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사랑했는지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했다. 1974년 여름의 첫 만남. 시계방에서 시작된 인연. 청담공원 벤치에서의 첫 키스. 이 벤치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구나. 민지는 벤치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낡고 오래된 나무 벤치. 곳곳에 금이 가 있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벤치 팔걸이 부분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오랜 세월에 희미해져서 잘 보이지 않았다. 민지는 손전등을 비춰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TY 1974. 태수와 연희의 이니셜이었다. 50년 전에 새겨놓은 것. 할아버지. 민지는 다음 날 바로 할아버지에게 달려갔다. 이거 보세요. 벤치에 이런 게 새겨져 있어요. 사진을 보여주자 태수의 눈이 커졌다. 아, 이게 아직 있었구나. 할아버지가 새긴 거예요? 응. 우리 결혼하고 나서 연희랑 같이 새겼어. 여기가 우리 특별한 곳이니까 기념으로. 태수는 벤치를 쓰다듬었다. 50년 전의 기억이 생생했다. 연희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니? 여보, 우리 100살까지 살면서 이 벤치 지키자고 했어. 할머니가. 응, 그래서 약속했지. 100살까지 이 벤치를 우리 장소로 만들자고. 민지는 가슴이 뭉클했다. 50년 전의 약속, 그리고 20년간 지켜온 약속. 할아버지, 할머니도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겠지? 연희도 기뻐할 거야. 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 연희가 어디선가 보고 있을 것 같았다. 민지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다. 할아버지의 20년. 그것은 슬픈 시간이 아니었다. 사랑의 시간이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삶의 이유를 남겨주신 거야. 편지에 적힌 그 벤치에서 다시 만나요는 단순히 죽음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니었다. 살아있는 동안 매일 그 벤치에서 만나자는 의미였다. 육체는 떠났지만 영혼은 그곳에 있다. 할머니의 마음은 그 벤치에 남아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매일 그곳에 가는 것이다. 이건 기다림이 아니야. 만남이야. 민지는 깨달았다. 할아버지는 20년간 할머니를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매일 2시간씩. 다음 날 민지는 할아버지와 함께 벤치에 앉았다. 할아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뭘? 할머니가 왜 이 벤치에서 만나자고 하셨는지. 태수는 손녀를 바라보았다. 여기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한 모든 순간이 담긴 곳이잖아요. 첫 만남, 첫 키스, 가족들과의 추억.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이곳에 오면 그 모든 걸 기억하고 할머니를 느낄 수 있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 맞아. 연희는 그걸 알았어. 내가 여기 오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걸. 민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는 20년간 할머니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매일 만난 거예요. 응. 맞아. 태수는 빈자리를 바라보았다. 그곳에 연희가 있었다. 항상 있었다. 민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글로 정리했다. 논문이 아닌 이야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짜 이야기로. 할아버지, 제가 쓴 거 한번 보실래요? 그래, 봐야지. 태수는 민지가 쓴 글을 읽었다. 자신과 연희의 이야기. 50년의 사랑. 20년의 기다림. 잘 썼다, 민지야. 정말요? 응. 연희도 좋아할 거야. 민지는 이 이야기를 블로그에 올렸다. 제목은 벤치에 새긴 약속, 20년을 기다린 할아버지의 사랑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첫날 10,000명이 읽었다. 이틀째는 10만 명, 사흘째는 100만 명이 넘었다. 댓글이 쏟아졌다.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이게 진짜 사랑이네요. 우리 할아버지도 할머니 돌아가시고 매일 사진 보세요. 이제 이해가 돼요. 청담공원 가서 그 벤치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잘해야겠어요. 언론에서도 주목했다.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다. 할아버지 인터뷰 가능할까요? 방송국에서도 연락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정중히 거절했다. 나는 그냥 연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유명해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민지가 아버지를 설득했다. 할아버지,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 네.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할아버지의 사랑이 세상에 알려지는 거잖아요. 태수는 고민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좋아.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뭔데요? 인터뷰는 그 벤치에서 해야 해. 연희가 함께 있어야 하니까. 신문사 기자가 청담공원을 찾았다. 태수는 평소처럼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기자는 태수 옆에, 아니, 반대편에 앉았다. 가운데는 비워두었다. 할머니 자리죠? 네, 그렇습니다.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태수는 천천히, 정성스럽게 이야기했다. 연희와의 첫 만남, 이 벤치에서의 추억들, 그리고 20년간의 약속. 힘들지 않으셨어요? 20년간 매일 오시는 게. 기자가 물었다.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기 오면 힘이 났어요. 연희를 만날 수 있으니까.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만나시나요? 여기 있어요. 항상. 태수는 빈자리를 가리켰다. 연희는 이 벤치에 있어요. 내가 올 때마다 날 맞이해줘요. 웃으면서 기자는 눈물을 참았다. 카메라 기자도 눈물을 닦았다. 할아버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태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매일 표현하세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다행히 연희한테 매일 사랑한다고 했어요. 후회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인터뷰 영상이 올라갔다. 조회수는 순식간에 1,000만을 넘었다. 사람들은 감동했다. 청담공원 벤치는 명소가 되었다. 사람들이 찾아와 사진을 찍고 사랑을 고백했다. 이 벤치에서 우리도 사랑 고백해요. 할아버지처럼 우리도 오래 사랑해요. 젊은 커플들이 몰려왔다. 태수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좋은 일이네요. 연희야, 우리 벤치가 사랑의 장소가 됐어. 벤치 옆에는 작은 표지판이 세워졌다. 사랑의 벤치. 50년간 한 사람을 사랑한 부부의 이야기가 담긴 곳. 20년간 약속을 지킨 남편의 사랑이 있는 곳. 태수는 표지판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연희야, 우리 사랑이 이렇게 기억되는구나. 12월의 마지막 날. 한 해가 저물어 갔다. 태수는 벤치에 앉아 한 해를 돌아보았다. 연희야, 올해도 하루도 안 빠지고 왔어.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20년째야. 20년간 우리 매일 만났어.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태수를 보러 온 것이었다.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태수는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 저희도 할아버지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한 젊은 남자가 여자친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래요. 매일 사랑 표현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태수는 조언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다. 자정이 가까워졌다. 사람들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10, 9, 8. 태수는 빈자리를 바라보았다. 연희야, 새해에도 잘 부탁해. 3, 2, 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불꽃이 터졌다. 하늘이 환해졌다. 태수는 연희의 손을 잡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새해에도 함께하자. 연희야. 그의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 날아갔다. 어디론가. 아마도 연희가 있는 곳으로.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다. 태수는 여전히 매일 벤치를 찾았다. 건강은 더 나빠졌지만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할아버지, 오늘도 추운데 나오셨어요? 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당연하지. 연희 기다리고 있는데. 태수는 벤치에 앉았다. 익숙한 자리. 20년간 앉아온 자리. 1월의 추운 바람이 불었다. 태수는 외투를 여몄다. 옆자리에도 담요를 덮어두었다. 연희를 위한 배려였다. 연희야, 춥지? 담요 덮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눈시울을 붉혔다. 어느 날 오후, 민지가 할아버지를 찾아왔다. 손에는 액자를 들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거 드릴게요. 액자 안에는 50년 전 사진이 있었다. 젊은 태수와 연희가 이 벤치에 앉아 웃고 있는 사진. 이게 어떻게 할머니가 그린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걸 복원해서 사진으로 만들었어요. 민지의 말에 태수는 눈물을 흘렸다. 사진 속 연희는 너무나 아름다웠다. 고맙다, 민지야. 할아버지, 이거 여기 두세요. 할머니랑 함께 계시는 거예요.
태수는 액자를 벤치 옆자리에 세웠다. 이제 연희가 정말로 거기 있는 것 같았다. 연희야, 보이니? 우리 젊었을 때야. 그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5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 태수는 매일 사진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감동했다. 저게 진짜 사랑이구나. 나도 저렇게 사랑받고 싶다. 벤치는 완전히 성지가 되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혹은 홀로. 어느 주말, 한 중년 남자가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실례합니다. 할아버지 맞으시죠? 네, 그런데 저 아내를 작년에 떠나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았어요.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할아버지께 여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태수는 남자의 손을 잡았다. 힘드시죠? 네, 매일이 힘듭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 2년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태수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 마음 속에, 우리 기억 속에 항상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인을 떠올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드세요. 거기 가서 이야기하세요. 부인은 듣고 계실 거예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수의 말이 큰 위로가 되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힘내세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남자는 꽃을 벤치에 놓고 갔다. 태수는 그 꽃을 연희 자리 옆에 두었다. 연희야, 너도 저 사람 도와줘. 힘들어 하더라. 2월이 되었다. 연희가 떠난 지 20년이 되는 날이 다가왔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가족들이 모였다. 민수, 민경, 그리고 손녀 민지. 모두 청담공원에 모였다. 아버지, 오늘은 같이 있을게요. 그래, 고맙다. 오후 2시, 태수는 평소처럼 벤치에 앉았다. 가족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았다. 연희야, 20년이 됐네. 태수는 빈자리를 향해 말했다. 빨리 간 것 같기도 하고, 길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보고 싶어. 매일 보고 싶어. 눈물이 흘렀다. 20년간 참아왔던 눈물들. 근데 알아? 나 행복했어. 20년 동안 너를 매일 만났으니까. 태수는 사진을 바라보았다. 고마워, 연희야. 나한테 와줘서, 나를 사랑해줘서. 민지가 다가왔다. 할아버지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 민지야, 할아버지는 괜찮아.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20년간. 아니야. 이건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사랑이야. 태수는 손녀의 손을 잡았다. 민지야, 사랑은 위대한 게 아니야. 평범한 거야. 매일 작은 것들을 계속하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를 매일 생각하고 여기 와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게 전부야.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해가 저물었다. 오후 4시가 되었다.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연희야, 내일 또 올게. 그는 빈자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공원을 떠났다. 며칠 후, 태수는 병원 검진을 받았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의사의 경고였다. 하지만 태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괜찮아요. 나 할 일 다 하고 있어요. 3월이 되었다. 봄이 왔다. 공원에 꽃이 피기 시작했다.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연희야, 봄이야. 내가 좋아하던 계절. 그날 오후, 태수는 평소보다 일찍 공원에 갔다. 벤치에 앉아 꽃들을 바라보았다.
연희야, 우리 참 행복했지?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20년간 매일 너를 만났어. 하루도 안 빠지고. 태수는 눈을 감았다. 평화로운 표정이었다. 이제 조금 쉬어도 될까? 그의 숨이 천천히 멈췄다. 미소를 띤 채로 진수가 발견했다. 태수가 벤치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할아버지.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태수는 이미 떠난 후였다. 구급차가 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가족들이 모였다. 모두가 울었다. 하지만 태수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아버지. 할머니 만나러 가셨네요. 민수가 말했다. 응. 약속한 곳에서 민경이가 눈물을 닦았다. 장례식이 치러졌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태수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감동받았던 사람들.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할머니 만나셨을 거예요. 사람들은 애도했다. 그리고 축복했다. 이제 태수가 진짜로 연희를 만났을 거라고. 민지는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편지 한 장을 발견했다. 할아버지가 남긴 편지였다. 가족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연희를 만났을 거야. 슬퍼하지 마. 나는 행복해. 20년간 매일 연희를 만났어. 그 벤치에서, 우리 추억이 있는 그곳에서. 이제 진짜로 만났어. 손을 잡고 얼굴을 보고 함께 있어. 고마워. 모두. 나를 이해해줘서. 그리고 기억해. 사랑은 끝나지 않아. 죽음도 사랑을 막을 수 없어. 우리 그 벤치에서 다시 만났어. 약속대로. 사랑하는 가족들아. 행복해라.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민지는 편지를 읽고 울었다.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다. 할아버지가 이루신 사랑이 감동적이었다. 청담공원 벤치에는 새로운 표지판이 세워졌다. 영원한 사랑의 벤치. 강태수일 946에 2025, 김현일 949에 2005, 50년을 사랑하고 20년을 기다린 그들의 약속이 이루어진 곳. 우리 그 벤치에서 다시 만나요. 봄날 오후. 벤치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다. 2개의 빈자리. 하지만 사람들은 알았다. 그곳에 그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다. 여보, 왔어? 응, 왔어. 벤치는 여전히 그곳에 있다. 사랑의 약속을 지키며 영원히